네, 그러면은 이어서 5장 성공심리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에는 6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교재는 15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성공과 목표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그 성공, 행복 이론을 하면서 이론을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욕망 충족 이론이랑 목표 이론을 살펴봤어요. 욕망 충족 이론은 삶에서 우리의 욕망, 동기, 욕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충족됐을 때 행복하다는 견해가 욕망 충족 이론이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은 것이 목표 이론인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거나 혹은 그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입장이 목표 이론적인 행복관이었었는데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가 가치관을 설정을 하고 그 가치관에 의한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 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이 왜 행복한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브룬스타인이라는 사람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그 자체보다도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봤는데요. 목표 추구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책에서는 한 6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한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삶이 장악되고 있다는, 자신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주도적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 19세부터 민법상 성인이 되는데 그 성인이 되면서 자기의 삶을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 추구를 하면서. 두 번째로 목표 추구를 하게 되면서 자신감과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강화됩니다. 자존감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겠지만 어떤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 목표가 자신의 생활의 틀과 의미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웠다면 아침에 늦잠을 잔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죠. 자기 어떤 생활계획표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것이 또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도와줍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하는가가 자신에게 터득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기를 겪는 시기에 목표를 하면서 노력하다 보면 문제 대처 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로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서 같은 목표 혹은 비슷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교제의 기회가 늘어난다. 서로 간에 격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 추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이제 목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목표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한두 번씩 쭉 한번 들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본질적인 목표와 외부적인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목표와 외부적인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목표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만족스럽고 의미가 있어서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고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게 해주는 목표를 본질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외부적인 목표는 부나 사회적 인정 등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나 혹은 망실이나 처벌, 수입의 상실 등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외부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진정한 목표, authentic goal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결정한 목표죠. 진정한 목표는 스스로 결정한 목표.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는 목표를 추구할 때 좀 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 진정한 목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 지향 목표와 회피 지향 목표가 있습니다. 접근 지향 목표와 회피 지향 목표가 있습니다. 접근 지향 목표는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목표에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것을 접근 지향 목표라고 하고요. 회피 지향 목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회피하는 과정이 포함된 것을 회피 지향 목표라고 합니다. 어떻게 개념하는가? 즉 접근 지향 목표인가 회피 지향 목표인가에 따라 가지고 같은 목표를 하더라도 성격을 달리 규정할 수 있는데 회피 지향 목표에 집중하면 부정적 시각이나 실패, 위협에 좀 더 민감화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민감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화로운 목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화로운 목표, 서로 보완적인 목표, 조화로운 목표, 이것을 조화로운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 위기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목표도 상위 목표가 있고 하위 목표가 있겠죠.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 간에 갈등이 없고 조화로울 때 그 사람의 생활이 모순되지 않고 그 목표 추구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위 목표들 간에도 서로 충돌하지 않을 때 더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조화로운 목표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통성 있고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통성 있고 적절한 목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과제를 선택할 때 최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시기인데 대학 시기에는 자율적으로 생각을 진행하고 그리고 어떤 목표나 이런 것을 설정한 이후에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각,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사실 이 대학 시기에, 젊은 시기에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초반에 적절한 과제를 선택해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단계에서는 사회에서는 그 특정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게는 결혼할 것을 기대하죠. 그래서 후속 세대를 낳을 것을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중년이 되면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을 중요하고 사회 중견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60대 이후에는 퇴직 이후에 건전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죠. 그런 나이대마다 사회적인 기대가 다른데 그런 기대에 맞는 적절한 목표, 융통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 개선 목표와 활동 목표가 있습니다. 상황 개선 목표와 활동 목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그 상황의 변화에는 처음에는 기쁘고 긍정적 영향을 많이 주지만 그런 변화에 바로 또 적응이 돼가지고 쾌락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개선시키는 목표보다는 새로운 활동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활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행복의 유발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활동에 그는 우리가 쉽게 적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 이것이 쾌락 적응을 하지 않고 뭔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활동 목표를 많이 가지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재택 수업을 듣고 있고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이제 인생 목표를 한번 써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이후의 목표, 그리고 1년 이후의 목표, 10년 이후의 목표, 한 3가지로 해가지고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자신의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어떤 모습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PPT 1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성공학의 대가 고인이 됐죠. 스티븐 코비 성공학의 대가 스티븐 코비가 제시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복습 차원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첫 번째로 주도적이 죄라는 거죠. 주도적이 되라. 두 번째,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라.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라.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 그렇지 않은 것을 뒤로 미뤄라. 그죠? 네 번째로, 윈윈해라. 윈윈을 추구해라. 서로 상호간에 이익을 모색해라. 라는 것. 다섯 번째,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켜라.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이 먼저이다 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시너지를 활용하라. 일곱 번째, 끊임없이 쇄신해라. 이 7가지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13분까지 제가 강의를 했는데 잠깐 멈추시고 6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GRIT, 그릿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안젤라 더크워스라는 대만계 미국인이 나옵니다. 한 6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요. 짧아요. 안젤라 더크워스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의 박사 제자입니다. 박사학과정의 학생이었어요. 박사과정의 학생이었는데 안젤라 더크워스는 자기가 박사 주제로서 성공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주제를 잡고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릿이다. GRIT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릿은 끈기, 지구력, 포기하지 않는 마음, 투지 등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결국에 우리가 성공을 결정하게 되는 요소는 최종적으로 그릿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끈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그릿을 치시고 안젤라 더크워스의 6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시 그 강의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앤델라 더크워스의 그릿이라는 강의를 보았는데요. 앤델라 더크워스는 그릿을 키우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릿을 키우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책에서 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릿이라는 책이 번역돼서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릿을 키우는 두지력, 끈기,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을 키우는 방법으로서 4가지 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벼운 규칙을 세우고서 그 규칙을 매일 지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짐하는 것은 무조건 해낸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해줘요. 가벼운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매일 지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주희라는 사람이, 주희는 이제 공자가 한 2300년 전 사람이고 3400년 전 사람이고, 한 1300년 정도 지나서 송나라 때 주자학자인데 대학자죠. 그 주희가 여조감이라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진리에 대해서 논한 책이 근사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사록에 의하면 인간의 습관은 90일 정도 꾸준하게 하면 습관이 형성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90일이 중요하다. 꾸준히 90을 하면 습관으로 굳힐 수 있다라는 표현이 근사록에 나오는데, 지금 그릿을 키우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로 가벼운 규칙을 만들어서 꾸준히 지키라는 것이 결국엔 습관화라는 거거든요. 습관화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릿을 기르는 방법으로는 재미를 느끼는 취미를 갖는 겁니다. 재미를 느끼는 취미를 갖는 거예요. 요거는 도전 자체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도전 자체에 흥미를 가지는 관점을 가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댄스라든지 뭐 농구라든지 기타 등등 본인이 갖추는 관심을 가지는 취미에 한번 빠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언자와 지지자를 곁에 두는 것입니다. 조언자와 지지자를 곁에 두는 것입니다. 조언자는 발전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요. 지지자는 긍정적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조언자는 발전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지지자는 긍정적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를 끈기 있게 밀고 나갈 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긍정적 사고 방식인데요. 자기가 노력으로서 재능을 키울 수 있다라는 사고 방식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서 재능을 키울 수 있다는 사고 방식, 이 4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다면, 첫 번째로 가벼운 규칙을 세우고 지켜라. 두 번째, 재미를 느끼는 취미를 가져라. 세 번째, 조언자, 지지자를 도와라. 네 번째, 재능을 노력으로 키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이 4가지가 우리가 그릿을 키우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앤젤라 더크워스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공과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성공과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직업의 정의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후에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직업과 심리,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한번 하게 될 텐데요. 직업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일로 경제적 소득을 얻거나 사회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 참여하는 계속적인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직업이라고 합니다. 직업의 의미는 되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직업의 의미는 되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학적 의미, 두 번째로 사회학적 의미, 세 번째로 심리학적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경제학적 의미는 수입이 생겨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경제학적 의미이고,
두 번째, 사회학적 의미는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서 사회생활, 사회활동의 기반을 가지게 돼요. 그렇죠? 저희가 활동을 하게 되면서 뭐 여러 사람을 만나죠.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사회생활의 기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학적 의미는 자아실현의 수단이 됩니다. 자아실현에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이죠.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적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의 가치, 일의 가치. 만일 어떤 일을 선택을 하고 그 일을 아무런 보수 없이도 계속 할 것인가 라고 자문해 봤을 때 그렇다. 나는 보수 없이도 이것을 꾸준하게 나의 직업으로서 두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그 일은 천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천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행복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겠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이제 천직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 더 있네요.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PPT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158페이지 이후에 나와 있는데요. 성공과 행복을 보겠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보겠습니다. 성공과 행복의 관계. 보통 우리 한 50대, 60대 사람들은 사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쭉 해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만불 국민소득을 돌파한 게 1995년도거든요. 지금은 3만 불이 넘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후만 하더라도 사실 성공과 행복은 병립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많이 보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희생해야 된다 그런 관점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좀 달라졌죠.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그래서 성공과 행복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해야지만이 궁극적인 성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50대, 60대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그런 견해는 통하지 않았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을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 지금 2020년대 전후로 와서는 행복해야지만이 진정한 성공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다면 적응력도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서의 적응력도 올라간다는 거고요. 창의성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생긴다는 거죠. 그 경쟁력도 생긴다. 그리고 몰입 수준도 올라간다. 행복하다면 몰입 수준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류버모스키, 킹, 니나의 2005년 연구에 의하면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이 성공을 이끈다는 겁니다. 행복이야말로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 심리를 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의 동영상을 권해주겠습니다. 원래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 동영상을 잠깐 보는데 이제 재택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2008년도 하버드대 졸업식 축사가 올라와 있어요. 2008년도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 이 축사를 한 사람은 해리포터의 저자인 로안 졸링이라는 사람입니다. 로안 졸링의 2008년도 하버드대 졸업식 축사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어로 설정해 놓으면 밑에 한국어 자막으로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공에 관련되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상상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로안 졸링은 자신의 실패했던 인생을 얘기를 해줘요. 자신의 실패했던 인생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실패가 진정한 바닥을 찍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을 갈 수 있는
가게 되는 출발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로한 졸링은 1년에 1,000억 이상을 버는 재벌입니다. 재산이 조가 넘죠. 조가 넘는 재벌인데 아주 이혼녀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였었고 여러 가지로 불행한 시간을 보냈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서 성공의 기회를 잡게 됐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패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상상력을 얘기를 해주는데 상상력은 어떤 소설적 상상력 그런 것이 아니라 연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과 자신이 함께 한다는 연대의 상상력을 발휘해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용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2008년도 로한 졸링의 하버드 대학 축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써 5장 성공심리의 2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